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의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매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네,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의 따님께서 우리 또 설춘환 교수가 이 강의할 때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잘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벌써 이 책이 거의 한 7,000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너무 큰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페이지 300페이지 입찰 법정에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들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실제 입찰 법정에서 의외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아냐?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매 절차에 우리가 활용 점점, 바로 입찰표 작성,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입찰표 작성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대리로 입찰을 해서 1등을 했는데 입찰이 무효화되었다.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상당히 많이 봤죠.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봤고 부천지원에서도 봤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리인이 왔습니다. 만약에 입찰자는 설춘환 캠퍼스, 근데 주식회사 설춘환 캠퍼스, 근데 대리인은 만약에 뭐 홍길동이다. 홍길동이 입찰 법정에 갔다, 그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깜빡하고 이를테면 입찰 봉투에 못 넣었다, 첨부를 못했다, 또는 입찰 봉투에 못 넣고 자기가 가져온 가방 안에 일단 넣어놓고 입찰 봉투에는 못 넣었다. 그러면 입찰은 무효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가끔 인감증명서 있고 위임장 있는데 가령 뭐 극단적으로 위임장은 이를테면 이름이 한자인데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으로 생각했던 것은 한글이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을 날인을 하셔야 되고 그 인형과 인감증명서의 인형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등기, 경매에서는 6개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된 사례, 실패 사례 두 번째. 자, 입찰표에 사건 번호나 물건 번호를 잘못 기재해서 입찰이 무효화된 케이스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경매 사건에 2개 이상의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 그럼 이제 법원이 묶어서 일괄 매각할 거냐, 따로따로 매각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따로따로 매각한다면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 2, 3이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 물건 번호까지 써야 되는데 생각 없이 물건 번호를 안 쓰는 케이스가 있었다. 입찰은 무효. 아시겠죠, 여러분? 네. 더불어서 사건 번호를 또 실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사건 번호가 2018 타경 1번이다.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2018 타경 1번인데 생각 없이 2019 타경 1번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입찰은 무효. 또 어떤 분은 2019 타경 12번인데 2019 타경 21번으로 뒷자리를 거꾸로 쓰시는 분도 있다. 입찰은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입찰 금액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왜냐면 나중에 입찰표를 보면 뭐 이를테면 억 단위, 10억 단위, 1000만 단위. 그래서 내가 5억 1000만 원 쓴다. 그러면 오자가 억 단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가끔은 1000만 단위에서 오자가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100만 원. 그럼 당연히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이니까 입찰은 무효. 그러나 이제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보증금 돌려주니까 기분만 안 좋아. 그런데 그 오자가 10억 단위에서 오자가 내려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51억. 그럼 낙찰 받겠지. 여러분 5억 1000만 원 낙찰 받으려고 했던 아파트 51억에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예, 기분이 꿀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매각은 허가되고 확정이 돼서 돈 내라고 할 텐데 돈을 못 내죠.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 보증금액을 몰수당한다. 보증금액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입찰표 쓸 때만큼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실수 사례 마지막 네 번째. 입찰 보증금을 잘못 넣는 경우.
실제 이제 입찰 보증금을 잘못 넣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아주 가끔 있어요, 여러분. 끝자리 이렇게 실수하셔가지고 또 어떤 분은 만약에 4,611만 원인데 4,610만 원만 넣었던 경우도 있고. 과거 홍성지원에서는 만약에 뭐 이를테면 5,722만 원을 내야 되는데 5,720만 원까지만 내서 2만 원을 못 내서 실제 1등을 했는데 무효가 된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시던 모 군단장님께서 원주에 이를테면 재매각 사건인데 그러면 입찰보증금을 통상 할증하거든요. 20%나 30%. 근데 생각 없이 그냥 10%만 넣어서 입찰이 무효화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10% 내야 되는지 20, 30을 내야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비고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아무 코멘트가 없어. 재매각이라 하더라도 그냥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비고란에 입찰보증금 20%, 그럼 20% 납부해야 되고 30% 그러면 30%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실수 사례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X가 아닌 OO, 그죠? 돈을 많이 벌고 돈과 실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질문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정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지금 용산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의 많은 수강생들 분들이 사실 이 책을 읽고서 상당히 어떤 그 경매에 어떤 뼈대를 잘 이루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케팅도 중요합니다만 책은 어떤 정말 잘 써야 한다. 그래서 저로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책인데요.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